다음은 귀 먹먹함. 예, 대부분 이관 질환일 텐데요. 이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귀 먹먹함은요, 정말 굉장히 괴로운 증상이죠. 귀가 늘 뭐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느껴지는 일상생활에서 이 귀 먹먹함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통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귀 먹먹함 이관 질환에 대해서 해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귀 먹먹함의 가장 주된 이유는 중간귀, 공기로 차 있는 이 중간귀 이소골 주변 아래죠. 여기서 귀에서부터 이제 비인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코 뒤쪽이죠.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이 문제네요. 이 관, 이 유스타키오 관인데요. 예, 오늘 지금 이관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귀 먹먹함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선생님, 이관이 나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관은 이게 이제 기능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귀 안에 공기 주머니를 유지를 하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삼키잖아요. 그래서 이관이 평상시엔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침을 10초에만 한두 번 삼키겠죠. 그러면 삼킬 때 이게 잠깐 열려서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귀 안에 공기 주머니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이소골이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열리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리 침을 삼켜도 안 열리게 되면 그 안에가 이제 공기가 차 있었는데 공기가 계속 안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 공기에서의 가스가 체인지가 되면서 이게 음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 가스를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압이 걸리게 되면 거기 물이 찹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귀가 물이 차서 청력이 안 떨어지고 먹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막혀서 문제인 거고, 또 두 번째는 너무 열리면 또 문제가 되죠. 그럼 너무 열려 있으면 원래는 평상시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열려버리니까, 그럼 이제 열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내가 말할 때는 이 이관이 닫혀 있으니까 공기가 그쪽으로 안 통하는데, 이게 열려 있으면 내가 말할 때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내 귀에. 그래서 내 귀에서 내가 말을 하면 내 귀에서 막 웅웅 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숨 쉬는 소리도 뭐 크게 들리고요. 슉슉슉 하는 소리도 들리고.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귀가 먹먹한 느낌은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 먹먹한 건 막혀도 문제고 뚫려도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죠. 이관은 적당하게 작용을 잘해야 되는데 막혀도 문제고 또 너무 열려 있어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염이나 알러지 비염, 뭔가 코 근처에 염증이 생기면 이관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요? 황찬호 선생님 설명해 주실래요? 네, 사실 감기 걸렸거나 또는 알러지가 있어서 귀 먹먹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그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하는 이관이 귀하고 코하고 연결하는 관인데 코 뒤쪽으로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기나 알러지 때 그 코 뒤쪽에 있는 이관의 입구부가 점막이 부을 경우에는 그 이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박홍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을 삼킬 때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귀 막힘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이 먹먹한 이 괴로운 이관 기능의 문제, 이관 기능 저하가 이제 문제가 될 경우인데 비염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비염 치료를 통해서 좀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왠지 드네요. 비행기 탈 때 오랜 시간 아픈 분들 정말 많이 괴롭다고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요. 왠지 이관 기능과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국 선생님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관 기능 자체가 원래 저하되어 있는 분들도 이게 잘 생길 수가 있고, 방금 황찬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이제 귀가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관 기능을 조금 시동을 걸어가지고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껌을 씹거나 아니면 사탕을 좀 빨아먹거나 아니면 웰컴 드링크로 준 물 같은 것들을 야금야금 먹어보거나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보다는 착륙할 때 이관 기능 저하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더 이통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착륙할 때는 절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귀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잠을 자게 되면 이관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면 안 되고, 만약에 너무 아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살바라고 하죠. 코를 잡고 세게 공기를 이렇게 불어내게 되면 아까 이관을 통해서 귀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삥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면 이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귀가 덜 아픈 방법까지 귀 먹먹함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증상이 이관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은 점막을 조금 그 부기를 빼는 그러한 약제를 비행기 타기 전에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런 이관 기능 장애가 계속되면요, 이제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까요? 수술적인 치료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박홍준 선생님 네.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많이 안 열려서 이제 막혀서 문제인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그 공간에 물이 차서 이제 그 안에 염증이 생기면 중이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고막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염증을 이제 빼야 되니까 이제 고막에다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농을 빼주는 그런 이제 고막 절개술이라고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바로 하면 이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일시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이관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관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방법을 이제 뭐 수술도 있고 요즘은 이제 뭐 풍선으로 이제 넓히는 시술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풍선을 넓히기 전이고 오른쪽은 넓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시면은 벌써 확 넓어진 느낌이 이제 드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참 단순하게 넓히기만 해도 이관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네.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저런 이관 풍선 확장술을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관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반복적인 중이염이 생기고 비행기 탈 때마다 고생하시고 또 이제 만성 중이염까지 생기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좋은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이 수술 받으신 분들이 참 편하다고 침 삼킬 때마다 이관이 딱딱 열릴 때 굉장히 이게 행복하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요. 귀 먹먹함이 그만큼 우리 환자분들께는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수술과 더불어서요, 오늘 이제 그 귀 이관 질환 중에서 이제 막힌 것, 폐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앞서 나눠봤는데요. 개방성 이관, 아까 박홍 선생님 잠깐 설명 주셨는데 열렸을 때도 상당히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열린 그 개방성 이관에 대해서는 어떤 증상이 있고 치료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젊은 여자분들한테 많은데요. 갑자기 이제 본인의 말소리나 숨소리가 바로 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관이 원래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또는 숨을 쉴 때 숨 쉬는 그 숨의 그 흐름이 귀로 들어가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관의 구조를 보면 연골이 있고 그 연골을 잡아당겨서 근육이 당겨서 잠깐 열어주는 거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방 조직이 있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진다든지 하면서 지방 조직이 소실될 경우에 이게 평소에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숨소리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는 사실 대부분들은 그냥 좋아집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보면 또는 몸 상태가 살이 지나치게 많이 빠진 상태가 회복이 되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만약에 이게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관을 닫아주는 그런 수술을 갖다가 대학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폐쇄증과 개방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재욱 선생님 혹시 이 개방증 때문에 개방성 이관 이제 장애죠. 혹시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 치료한 경험이나 공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제가 기억나는 건 뮤지컬 배우 중에 한 분이 네. 이 개방성 이관으로 고생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내 소리를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고생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인 치료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대부분 황찬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여자분들에서 좀 환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을 뺄 때 너무 굶어서 빼지 말고 좀 근육 운동을 하면서 빼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대개는 지방 재배치가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또 그 환자분들에게 좀 용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어쩌면 체중을 1, 2kg만 찌워도 이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박홍 선생님 무슨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 먹어서 빼지 말고 운동을 해서 빼라. 예. 또 중요한 팁을 하나 예, 우리 근육의 시청자분들이. 기초 대사량을 넓히면 먹어도 훨씬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관 기능 장애, 귀 먹먹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세 분 선생님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과 해결법을 찾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중이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이염이라고 하면요, 건강한 고막이 있는데 이 고막에 이제 천공, 구멍이 뚫리는 거죠. 구멍이 나고 중간귀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귓물, 이루라고 하죠. 물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